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의 해석 네 번째 장, 비추세 국면, 즉 박스권에서의 매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에드 세이코타는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을 정도만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스권 장세는 특히 이 말을 꼭 새겨야 하는 구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개별 종목의 차트를 오래 들여다보면 그 기업이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스티브 잡스는 18살에 쓴 첫 이력서에 전공을 영문학이라 적었지만 훗날 애플을 만들어냈고, 빌 게이츠도 하버드 중퇴 무렵 평범한 인턴 지원서를 냈습니다. 앤디 워홀은 이력서에 말풍선까지 그려 넣는 독특함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평범해도 시간이 쌓이며 저마다의 길이 만들어지듯 차트도 기업의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추세가 뚜렷한 장세에서는 매매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옆으로만 움직이는 박스권에서는 매매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박스권 장세일 때는 시장 참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스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스권으로 매매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스권이란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위아래 수평선 사이의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구간을 말합니다. 주가가 뚜렷한 방향 없이 움직일 때는 대부분 이 박스권 안에서 오르내리게 됩니다. 얼핏 보면 박스권의 고점과 저점만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박스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쉽게 확인되지만 앞으로 어디에서 형성될지 미리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월간 차트에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이 바로 박스권인데 2010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 박스권 안에서만 오르내렸습니다. 이후 2017년 중반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은 장기 차트에서 보면 오랜 기간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스 이론을 만든 인물은 뜻밖에도 주식과 전혀 무관했던 무용수 니콜라스 다바스입니다. 그는 헝가리 출신으로 나치와 소련의 지배를 피해 터키를 거쳐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성공한 무용수였습니다. 주식의 문외한이었던 그가 우연히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놀랍게도 1년 반 만에 순수익 25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이 타임지에 소개되면서 그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첫 투자는 공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으로 대신 받은 광산주 주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바스가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을 무조건 사모으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전문가의 추천 종목도 신문에서 얻은 정보를 따라간 매매도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는 주가가 마치 상자 모양처럼 일정한 가격폭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박스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상자의 아랫부분에서 사고 윗부분에서 팔며 상자 상단을 뚫고 오르면 그것을 새로운 매수 기회로 삼는 방식입니다. 다바스는 평생 4가지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첫째, 남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매매 기법을 정립할 것. 둘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항상 미리 강구해 둘 것. 셋째, 장중 시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감정이나 소문에 휩쓸리지 말 것. 넷째, 돈을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큰 손실은 절대 피할 것입니다. 손실에 빠르게 대처해야 최소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의 투자 철학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박스권에서 돌파가 일어나면 그 방향으로 가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돌파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박스권이 형성된 기간이 길수록 그 돌파의 의미가 커집니다. 또 박스권의 폭이 좁을수록 그 안에서 나온 돌파가 더 신뢰할 만하고 손절매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잠깐 이탈했다가 금세 박스권 안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일시적인 하회는 진짜 돌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박스권을 벗어난 상태가 며칠 이상 꾸준히 유지된다면 그 돌파의 신뢰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가격이 한두 달 이상 옆으로 횡보하며 박스권이 형성되면 상단선은 저항으로, 하단선은 지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박스권을 위로 뚫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 예전의 저항이었던 상단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자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래로 뚫려 그 상태가 유지되면 예전 하단선이 새로운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다음 두 화면에서 실제 종목의 차트로 이 원리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차트는 신세계의 일간 차트입니다.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전 박스권인데 주가가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간 뒤에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저항선이었던 박스권 상단선이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입니다. 화면의 현대차 일간 차트를 보시면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예전 박스권 하단을 주가가 뚫고 내려간 뒤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지지선이었던 박스권 하단선이 이제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일 천장이나 단일 바닥, 다시 말해 이전의 주요 고점과 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고점 부근에서는 저항선이, 이전 저점 부근에서는 지지선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약 이전 고점이 65였는데 가격이 66으로 반등했다고 해서 저항선이 곧바로 무너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정확한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에 인접한 영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전 고점의 돌파는 매수 신호로, 이전 저점의 돌파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파를 어떻게 확정 지어야 할까요? 이전 고점이나 저점을 일간 차트 기준 단 하루 넘어선 사실만으로는 매수나 매도 신호로 보기에 부족합니다. 더 강한 확정 조건이 필요한데 그 지점을 넘어선 종가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혹은 넘어선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실제로 이 조건을 적용한 두 가지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은 KCC의 일간 차트이고 오른쪽은 동서의 주간 차트입니다. 왼쪽 KCC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종가가 3차례 나타난 것을 돌파 확정 조건으로 보고 이를 매수 신호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오른쪽 동서 차트는 반대로 전저점을 여러 차례 하회한 종가를 매도 신호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돌파가 아니라 반복된 확인을 거쳐야 신뢰할 만한 신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앞서는 단일 최고점, 단일 최저점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절대적인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고점과 저점이 좁은 가격 구간에 여러 번 몰려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보다 현재 가격이 더 높으면 그 구간은 지지대 역할을 하고 현재 가격이 더 낮으면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장기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확인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화면의 차트는 S51의 주간 차트입니다.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이전 상대 저점과 상대 고점이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된 구간은 이후 가격이 이 구간보다 높은 곳에서 움직이면서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라운드 넘버입니다. 라운드 넘버란 끝수를 반올림해서 딱 떨어지게 만든 숫자로 100, 200, 500, 1000 같은 수를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숫자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라운드 넘버는 심리적인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자주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이 최근 몇 년간의 정점으로 기억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9,500원에서 9,800원 근방에서 미리 팔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매매하려면 이런 뻔한 라운드 넘버, 바로 위나 아래에 주문을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박스권은 가격이 일정한 밴드 안에서 오르내리는 구간으로 추세장보다 매매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둘째, 박스권 돌파는 기간, 폭, 그리고 지속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신뢰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돌파 이후에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자리가 서로 뒤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단일 고점과 저점뿐 아니라 밀집 구간, 그리고 라운드 넘버 같은 심리적 가격대도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